건강한 흙과 풍성한 수확, 칼슘과 유황 따로따로 주는 번거로움을 없앤 칼슘 유황 비료는 생산성과 당도, 향, 저장성은 높이고 각종 병충해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토양에 생명력을 넣어주는 뿌리생은 천연 유기산이 함유되어 뿌리 생육을 촉진하고 각종 병해균과 연작 피해를 줄여줍니다. 남해화학 칼슘 유황 비료와 뿌리생. 이젠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최근 삼겹살 가격이 껑충 뛰어 금겹살이 됐다는 언론 보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돼지고기 값이 오르니 당연히 그 혜택이 농가에게도 돌아갈 거라 생각하시겠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돼지고기 산지 가격이 급락해 농가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네, 삼겹살과 목심 등 특정 부위에 집중된 돼지고기 소비 편중 현상이 그 원인이라고 합니다. 심화되는 돼지고기 가격 왜곡 현상에 대해 김하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집콕 장기화로 삼겹살 소비가 늘면서 가격도 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돼지고기 산지 가격은 폭락해 사육 농가들은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4일 기준 삼겹살 소비자 가격은 1kg당 2890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0% 가까이 올랐습니다. 반면 축산물품질평가원 조사를 통해 본 돼지고기 산지 가격은 1월 평균 1kg당 3,664원으로 소비자가에 비해 한참 낮게 형성돼 있습니다. 특히 생산 원가인 4,200원에도 못 미치는 매우 낮은 가격입니다. 산지가와 소비자가가 6배 가까이 차이 나는 겁니다. 4.5배 차이를 보였던 2017년에 비해 가격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이 같은 가격 왜곡 현상의 배경에는 돼지고기 부위별 소비 불균형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구이식 습관 문화가 활성화된 우리나라는 주로 지방이 많은 삼겹살이나 목심을 소비합니다. 반면 지방이 적은 등심이나 뒷다리살은 비선호 부위로 꼽힙니다. 그런데 여기에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부위별 소비 편중 현상은 더 심화됐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구이용 부위 소비는 늘어난 반면 학교 단체 급식 등 주요 뒷다리살 소비 시장은 꽁꽁 얼어붙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돼지고기 뒷다리살 재고량은 4만 91톤으로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결국 소비 불균형이 비선호 부위 재고 적체로 이어졌고 이후 산지 가격 하락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부위별로 따지면 전지라든가 후지라든가 비선호 부위 쪽에 적체가 좀 심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도매 가격 자체도 약간 약세를 보이는 게 아닌가. 상황이 이렇다 보니 농가들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생산 원가에도 못 미치는 산지 가격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겹살이란 오해까지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격이 올라 소비자들이 삼겹살마저 외면할까 우려도 큽니다. 농가 입장에서 아쉬운 거는 돼지 가격이 내리는 비율에 비해서 삼겹살 가격이 평소보다는 좀 높다. 어느 정도 낮춰야지 소비자들이 더 돼지고기를 찾을 텐데. 이에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가 돼지고기 가격 안정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국내산 뒷다리살을 활용한 가공식품 출시와 더불어 뒷다리살 등 저지방 부위에 대한 소비 촉진에 나섰습니다. 지금 돼지 가격이 굉장히 낮아서 우리 한돈 농가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소비자분들께서는 다리살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좀 소비를 확대해 주신다면 우리 농가들이 더 힘내서. 지난해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에 이어 코로나19까지 터지며 양돈 농가들은 그야말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종식을 하염없이 기다릴 수만은 없는 상황. 돼지고기 저지방 부위에 대한 소비 확충이 필요해 보입니다. MBS 뉴스 김하은입니다. 정부가 3월 2일 정상 계약을 발표하면서 친환경 농가들의 손길이 분주해졌습니다. 이번 달 안에는 급식과 관련해 구체적인 운영 방안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도 부풀고 있는데요. 급식 재개를 감안해 경영 규모를 유지한 농가의 경우 급식이 불발된다면 직격탄을 맞을 수 있어 심각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권수환 기자가 친환경 농가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의 한 친환경 농가. 계약 시기에 맞춰 재배한 얼갈이와 시금치, 케일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8년간 친환경 농사를 지은 송유근 씨는 지난해만 떠올리면 속이 쓰립니다. 코로나19로 등교 중단이 이어지면서 3천만 원 이상의 손해를 봤기 때문입니다. 해가 바뀌어도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올해 상황은 나아질 것이라 보고 예년과 같은 규모로 작물을 재배하고 있지만 급식에 차질이 빚어진다면 큰 피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만약 급식 운영에 문제가 생긴다면 올해도 친환경 급식 납품 물량을 도매시장 등에 내놔야 합니다. 하지만 내놓을 수 있는 물량도 전체의 10에서 20%에 그치고 그마저도 제값을 받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친환경을 애써서 키워서 학교 급식 납품하는 거 외에는 일반으로 빼서는 제값을 못 받니 하니까 주고 나서는 학교 급식을 그래서 납품을 하려고 그러는 거고 그게 안 될 때는 그에 대한 손해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작년과 같은 일을 겪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인근에 위치한 냉이 농가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학교 급식 재개를 예상하고 예년과 같은 규모로 재배 중이어서 인건비 등 경영비도 동일하게 지출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계약이 불확실하더라도 계약 재배 농가이고 그리고 혹시나 이 상황이 좋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계약된 양을 이행하기 위해서 작년과 똑같이 계약량대로 재배를 지금 시작은 하고 있어요.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좀 불안한 마음은 떨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도시가 속해 있는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출하회는 지난해에만 약 20억 원 규모의 손해를 본 것으로 추정됩니다. 3월에 급식을 재개하려면 이달부터 관련 과정이 진행돼야 하지만 아직 교육당국의 구체적인 지침은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교육부는 3월 2일 개학을 발표하고 거리두기 2단계까지 초등학교 1, 2학년생은 매일 등교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친환경 농가들은 올해 상황이 악화된다면 지난해 큰 도움이 됐던 꾸러미 사업을 재개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급식 불발에 대비한 대책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신학기까지 채 한 달도 안 남은 상황. 친환경 농가들은 지난해와 같은 상황이 되풀이될까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급식 재개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친환경 농가들을 위해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S 뉴스 권소환입니다. 올해도 농촌에서는 일손을 구하기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대유행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외국인 불법 체류자들을 합법화해 일손이 필요한 농촌에서 고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창호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어지며 농촌 지역의 일손 부족이 우려됩니다. 이에 국내 외국인 불법 체류자들을 합법화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이주노동운동 협의회 등 17개 이주민 단체는 최근 성명서를 발표해 불법 외국인 근로자들이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코로나19로 하늘길이 끊기면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의도치 않게 불법 체류자로 전락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체류 기간을 넘겨도 출국할 방법이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특히 지난해 시행된 자진 출국 후 재입국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재입국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로 불법 체류하게 된 외국인 근로자들을 합법화해 농촌 등 인력난을 호소하는 곳에 투입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주민 단체들은 이미 코로나19 여파로 불법 체류하게 된 외국인 근로자 수가 통제 범위를 넘어섰다며 이들을 단속하기보다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거의 40만에 가깝거든요. 외국인 정책에 있어서 미등록자가 과다하게 많으면 외국인 정책에 어떤 왜곡될 여지도 있고. 국회에서도 농촌의 외국인 근로자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열린 박범계 법무부 장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농촌 노동력 확보 방안 모색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소 의원은 법무부가 비전문 취업 비자 취득자들을 계절근로 비자 등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조치했으나 전환율이 매우 낮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코로나처럼 기책사유 없이 귀국을 못하니까 체류기간 만료됐을 때 1회에 한해서 최대 1년 연장할 수 있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를 한 것도 알고 계시죠? 지금 사실 농촌에서 필요로 하는 노동자는 C4, EA 등 단기 계절 노동자여서 이 개정안이 본격적인 영농철이 점차 다가오는 가운데 농촌 지역 외국인 인력 대책 마련이 절실해졌습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봄철 농번기를 앞둔 농촌에서는 인력 조달이 가장 큰 고민입니다. 이런 가운데 충청북도가 대학생들의 농촌 봉사활동 기반을 마련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농촌에서 일한 다음 학점까지 받을 수 있는 방식이라 농가와 대학생이 상부상조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한 농촌 일손 부족 문제는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특히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입국하지 못하면서 봄철 농번기를 앞두고 농촌에서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이를 해소할 만한 정책을 추진하는 광역 지자체가 있어 화제입니다. 충청북도는 충북 지역 대학생이 농촌의 일손을 보탤 수 있도록 대학생 농촌 인력 지원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최근 충북도는 충북지역대학교 총장협의회, 충북농협지역본부, 충북종합자원봉사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기관별로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농촌 인력 지원에 함께 협력하기로 한 겁니다. 대학생 농촌인력 지원단은 충북도 소재대학 재학생 가운데 2명에서 4명이 한 팀을 구성해 원하는 시군의 농정부서나 자원봉사센터,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통해 농촌인력 지원을 신청하면 농가를 배정받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학생들의 선택에 따라 봉사활동을 하며 학점을 취득할 수도 있고 임금을 받는 조건으로 농가에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봉사활동을 선택하더라도 충북도의 생산적 일손봉사 정책에 따라 4시간 봉사 후 2만 원이 지급되고 상해보험 가입도 지원됩니다. 각 학교별로 조건에 따라 최대 2학점까지 학점 인정도 가능합니다. 유급 근로 시에는 농가에서 제공하는 인건비와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통한 교통비, 숙박비, 상해보험 가입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충북도는 이번 업무 협약에 대해 지속적인 농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농촌 인력 부족이 심화되는 가운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내국인과 외국인의 농촌 인력 공급마저 위축된 상황인 만큼 방법을 모색하다 새로운 형태의 대학생 농화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충북도에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1000여 명이 입국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한 명도 입국하지 못했습니다. 충북도는 올해도 법무부에 외국인 계절 근로자 1,069명을 신청했지만 입국이 진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서 기관별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고 젊은 대학생들에게 농업 분야 진로 체험 기회를 제공도 하면서 동시에 농촌 일손 부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농촌 지자체의 반응도 무척 좋습니다. 봄철 일손 부족을 우려하고 있는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가 나옵니다. 저희도 다각도로 방안을 마련을 하려고 일손을 한 명이라도 더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 방안 저 방안 다 마련을 해보고 어쨌든 긍정적인 방향으로 저희도 좀 바라는 보고 싶습니다. 농민들은 젊은 국내 인력을 공급받을 수 있고 학생들은 학점의 보수까지 받을 수 있는 상부상조 대학생 농촌봉사활동에 도입해 충북 지역 농민과 대학생 모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태양광 시설 인허가 문제로 전국 농촌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충북 옥천군의 한 마을 주민들은 추운 날씨에도 태양광 시설을 반대하는 야외 농성을 벌이고 있는데요. 정부가 신재생 에너지 정책을 확대하는 사이 농촌 현장에서는 개발을 둘러싼 마찰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손현진 기자입니다. 충북 옥천군청 앞에서 덕실마을 주민들이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마을이 있는 옥천군 안남면에 태양광 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기 위해서입니다. 옥천군은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총 10건의 태양광 개발을 허가했습니다. 이 사실을 설비 공사 직전인 지난해 10월에서야 알게 된 주민들은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12월 말부터 야외 농성에 나서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태양광 시설을 반대하는 이유는 환경 훼손에 따른 산사태 등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말이 농지지 산지 끝자락에 있기 때문에 경사도가 굉장히 심해서 거기는 건드리면 산사태가 나는 건 기정사실이다. 저희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개발 행위자들이 환경 영향 평가를 받지 않도록 쪼개기식으로 허가를 신청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개발 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이면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8개 대상지 중 가장 큰 곳이 2,300여 제곱미터에 불과해 규정을 피해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5,000제곱미터를 넘었으면 이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고 주민 동의서를 받아야 되고 이런 절차들을 밟지 않기 위해서 개발행위 면적들을 줄여낸 거예요. 개발행위자들은 다 관행적으로 이렇게 쪼개서 한다. 이게 이제 공무원 이야기고 그렇죠. 옥천군은 도시개발심의위원회를 통해 적법하게 허가를 내줬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주민들은 지난달 12일 인허가 취소를 위한 행정심판을 충북도에 청구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옥천군 의회는 오는 19일까지 개발 인허가의 적법성을 따져보는 행정사무조사를 거친 뒤 결론을 내겠다는 방침입니다. 옥천군 덕실마을 주민들은 최근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전북 장수군 주민과 활동 상황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 26,000제곱미터에 예정된 태양광 사업 또한 모든 허가가 끝난 뒤 설비 공사 직전에야 주민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지풍골 태양광 반대위원회를 구성한 주민들은 지난해 9월 말부터 지금까지 개발 예정 부지 앞에서 농성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개발 허가 기간이 지난해 10월 만료되면서 개발 업체들이 허가 연장을 신청했지만 주민의 반대가 이어지면서 장수군이 재허가를 보류 중인 상태입니다. 일반적으로 태양광이 뭐가 나빠, 재생에너지가 뭐가 나빠 이러지만 그 실체를 보면 농촌 농업의 공익적 가치, 다원적 기능에 위배되는 거고 결국은 농촌에다는 이런 식으로 다 깔아놓고 한쪽에서는 농장을 펼치고 귀농귀촌 지방선을 얘기하지만은 누가 이런 농촌에 오겠습니까? 이 밖에도 앞서 충북 청주시와 전북 군산시, 전남 장흥군 등에서도 태양광 발전 사업을 두고 주민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힘입어 주목받는 태양광 사업. 지역 주민이 에너지 전환의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태양광 발전 사업의 원칙과 기준을 가다듬을 필요가 없는지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MBS 뉴스 손현진입니다. 농촌진흥청이 2021년 업무계획 발표에서 살고 싶은 농촌, 삶이 행복한 농업인을 구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디지털 농업기술을 보급해 편리한 농업을 추구하고 청년들의 창업 준비부터 영농 정착까지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남수지 기자입니다. 농촌진흥청은 올해 스마트팜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농업기술 개발과 보급을 핵심 전략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식량 자급률 향상을 위해 현장 수요에 맞는 다양한 국산 품종의 보급을 확대하고 밭농업 기계화도 적극 추진할 방침입니다. 농진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업무 계획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습니다. 농진청은 먼저 데이터 기반의 농업기술 개발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을 활용해 편리한 농업을 추구하고 농산물 품질도 높이는 정밀 농업 기술을 구현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농업 현장 데이터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국 156개 농업시군센터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생육정보 등 데이터들을 수집, 표준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노지 스마트팜 발전을 위한 기술도 도입합니다. 양수분 디지털 제어와 병해충 자동 진단 기술을 구축해 농작물 생산성을 향상시킨다는 계획입니다. 농진청은 특히 올해부터 오는 2024년까지 콩, 사과 등 136종의 작물을 대상으로 영상 정보를 활용한 병해충 자동 진단 기술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청년 농업인을 위한 기술 창업과 영농 정착도 지원합니다. 농산물 종합가공센터를 올해 안에 96개까지 확대해 청년농의 아이디어를 사업화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지원을 뒷받침한다는 겁니다. 또 지역 소멸 우려가 높은 지역에는 맞춤형 농업기술을 적용하고 지역 특산물과 식문화를 융합해 지역 주도형 농산물 소비 확대를 뒷받침합니다. 올해는 지역별로 부가가치가 높은 특화 종목 18개를 선정해 집중 투자할 예정입니다. 식량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국산 품종 보급도 적극 확대합니다. 우선 국산 밀 품종 보급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황금알, 오프리 등 국산 밀 특화 단지를 9개소로 늘릴 예정입니다. 국산 벼 품종 보급도 더욱 확대해 농가 소득 제고에 힘쓸 계획입니다. 농진청 조사 결과 국산 벼 품종은 기존 외래벼 품종보다 병해충이 적게 발생하고 판매 가격도 40%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식량 자급률의 중요성이 매우 많이 강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품종들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또 보급을 확산시켜서 그런 것들을 많이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함께 농진청은 첨단 기술을 활용해 승용형 양파 정식기와 여성, 고령 농업인에게 적합한 소형 농기계 등 밭농업 기계 개발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MBS 뉴스 남수지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코로나19로 경기 침체에 빠진 농어촌 지역의 경제 회복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과 영농조합 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농업, 임업, 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혜택이 현행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 농어촌 지역의 경제 회복을 도모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농어촌 지역의 경제가 안정적으로 회복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이성희 농협중앙 회장은 5일 경기 구리시의 농협 구리 공판장을 찾아 설 명절 성수품 수급 상황과 가격 동향을 점검했습니다. 이 회장은 공판장 중도매인 경매사, 하역반 등 농축산물 유통 대변화를 위해 책임을 다하고 있는 유통 종사자들에게 떡국 세트를 전달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한편 농협이 운영하는 전국 79곳의 농산물 공판장은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25%가 거래되는 최대 유통 경로로 지난해 기준 연간 200만 톤, 4조 2,800억 원 상당의 농산물을 전국으로 분산시키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씨수소 정액을 선택하고자 하는 한우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우 교배계획 길라잡이 29호를 제작 보급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우 교배계획 길라잡이 29호는 한우 농가가 보유한 암소의 혈통 정보와 농가의 개량 목표를 반영해 가장 알맞은 씨수소 정액을 추천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지난해 12월에 새로 평가한 씨수소 유전 능력 결과와 신규 보증 씨수소 정보를 추가해 엑셀 프로그램과 책자 형태로 보급됩니다. 엑셀 프로그램은 국립축산과학원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고 책자는 국립축산과학원 가축개량 평가과에 신청하면 됩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